교사 및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지산예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선생님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지산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으며 75년과 76년에는 이대 3대 교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조용계 선생님은 1981년부터 85년까지 지산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고요. 83년에 교대 교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서경 선생님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지산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고요. 79년에 지산예학교 5대 교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두리 선생님은 1979년에 지산예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84년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사로 근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용학도서관 김상진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층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시는 다 보셨지 않습니까? 2022 도서관 우리 마을의 기억을 담다. 즉 저희들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지역의 잊혀져 가는 또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표현으로는 기록화하는 작업입니다. 아카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없어지지 않고 전승되었으면 또 그 미래 세대의 젊은 꼬마들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옛날 흑백 사진 위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테마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수성못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진박보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대별로 다시 공부를 하고 해서 전시도 하고 또 자료를 다른 곳에서 그 자료를 필요로 하면은 공유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교육박물관에서 예전 시절에 학창 시절이라는 테마로 전시를 할 때 저희들 도서관에서 수집했던 수성못의 풍호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여중생들 세라복 입고 소풍 와서 찍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전시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투로 저희들이 계속 연중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는 중에 작년 봄쯤 해가지고 저희 김현희 선생님이 그 수집 작업을 전담하고 계시는데 김현희 선생님이 그 시작 활동도 하시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지산동에 지산야학교가 그때는 지산야학교라는 이름도 불투명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야학교가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김 선생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연세 많은 분들 또는 관공서 이런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전혀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발굴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젊은서 시절에 선생님은 내국에 계시지만 청춘을 바쳐서 열정을 바쳤던 그 야학교라는 교육 활동들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이 분야는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김현희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저희들 동료 직원들도 자료 모으는 좀 전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김 선생님이 얘기 귀뜸해 주신 그 선생님을 추적하고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유병우 선생님이라든지 이성희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도 좀 구하게 되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사진에 나오는 다른 선생님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지산야학교 교장 맡으셨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한테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조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선보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7월 1일 날 선생님들 이렇게 모임도 한번 하시려고 해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22분이 오셔가지고 모임도 사전 모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전시로만이 아니고 선생님들께 이제 구두로 또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부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집하고 전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요약한 기산야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산야학교는 그때는 낮아도 깃발은 빛난다는 그 빛 아래 최동훈 교장 선생님이 이 지산 벌판에 야학의 문을 연 게 74년 1월 14일입니다. 그때 대구 교대 유병우 김대일 선생님이 중동의 홍종야학교 교사를 함께 활동하였고 그 홍종야학교는 계명대학교 서클은 홍종회에서 주간 운영하였는데 경영 난자를 폐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이 한 6명 남았는데 그 학생들이 안타까워서 이동훈 선생이랑 김대일 선생님께서 최동훈 안수집사를 만나면서 이 야학을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최동훈 선생님은 6.25 동란 때 강원도 홍천에서 피난을 와서 진짜 목판을 들고 껌과 신문을 팔면서 고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사회에 내 자신을 돌려줘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중동에서 지상운동으로 야학을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옮기게 된다 하더라도 금방 교실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고심 끝에 돌아다니다가 여기 지산동에 양계장을 하던 자리를 보고 통사정을 해서 그 자리를 얻어가지고 양계장을 헐고 흑별도를 쌓아서 교실 한 칸을 마련하면서 이 야학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또 교사들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하시고 학생들도 36명의 신입생을 모아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여기 시작되는데 제가 자료를 통계내고 검토해 보니까요. 정말 정규 학교보다 더 많은 교내 행사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안 빠뜨리고 더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학교였습니다. 저도 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런 학교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조차 들었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 청선이라는 교지를 발간해서 그 내용들이 13집까지 내면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읽을 때 기록이 남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75년 2월 6일에 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지산야학교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주 호황기를 이루었던 때고요. 87년 1월 17일 날 12회 5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지산야학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개교 15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률 70에서 80% 정도의 합격률을 내고 119명의 졸업생과 고등학교 진학생 40여 명, 대학교 진학생 10여 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 중에는 구미 구모공대를 졸업하고 포항의 강원찰광에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을 해서 자기 이름이 제품 이름이 된 분도 계시고 경북대학교 졸업해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는 분, 또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분, 국가공무원 등등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양호학교의 발전과 장학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태인 교사들의 모임인 샘들의 교사들은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경조사에 서로 만나 의미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해고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인 수성구 용학도서관의 향토 자료 발굴 및 수집 전시 사업을 21년부터 22년 상반기에 수집한 자료들이었는데요. 지산야학교는 1970년대 우리 마을에 수성구 지산동 500번지에 지산야학교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록수의 야학이 존재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조사분들의 열정과 사랑과 봉사에 존경을 표하면서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산야학교 향토 자료 수집된 자료를 보면은요, 여러 선생님께서 내주신 자료 중에 사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 흑백 사진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80년대, 70년대 말로 넘어가면은 이제 칼라 사진도 나오게 됐는데요. 사진이 수집된 게 가장 많았고, 교지 형설이 13집까지 발간됐는데, 그 중에 11집이 빠지고 12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한 동문들이 만든 책자가 3년 동안 3권이 나왔고요. 샘들회 회원들의 회보가 6권, 그다음에 졸업 앨범을 한 권이 특별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장 팜플릿이 2개고, 일일 찾집했던 초대장이 작은 게 하나, 그다음에 교실에 게시했던 게시물이 하나 있었고, 대구 매일신문에 지산야학교가 소개됐던 신문이 한 장이 수집이 됐습니다. 액자도 교실에 걸었던 거북이반이라는 액자도 하나 수집됐고요. 그다음에 조영계 선생님의 북구시 작품 작은 거, 참 교훈을 적은 감사패, 이렇게 해서 총 12점, 12종 219점이 수집이 됐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들어온 건 아직까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지산야학교를 소개하면은요, 여기 개교해서부터 74년 1월 14일까지 개교식을 하고, 그 사이에 있던 일은 이제 공덕동에서부터 지산동 500번지로 이사를 와서, 그 앞에 두 분의 교장이 근무를 하셨고, 300대 최동훈 교장 스님이 73년 말부터 87년 끝날 때까지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교는 87년 1월경에 12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가 됐고요. 입학생은 저희가 한 16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편입생이나 입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야학에 다니면서도 어려워서 또는 뭐 다른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생은 현재 기록된 걸로는 119명인데요. 그 중에는 검정고시를 빨리 패스해서 상급학교에 빨리 진학했기 때문에 졸업 명단에는 없지만은 추후에 동문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학생이 졸업하고 이런 학생이 119명, 뭐 그 외에 더 되는데, 교사는 거쳐가신 분이 400명이 넘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가 이름이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400명 이상일 거로 추정을 하고요. 검정고시 응시생은 125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80% 정도고, 고등학교 진학생도 30에서 40명 정도, 대학 진학생은 전문대학생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교훈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문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교문에 되어 있는 자료가 아주 흑백사진이 오래된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 못 올렸습니다. 교과도 최동호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작곡은 나경관 선생님이 하셨는데 누군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교지형설은 75년 1월에 창간해서 87년 1월 15일에 13집을 발간했습니다. 또 학교신문 지사는 76년 1월 10일에 창간했는데 개간으로 계속 나오다가 후에 학생이 적어지면서 개간으로 내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임교사 소식지 샘들회고는 88년 3월 11일에 발행을 처음 해서 80년 이후 그렇게 6권까지 나왔고요.
이 샘들다라는 뜻은 사리를 판단하는 슬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 순우리말입니다. 지산야학교에 후원회가 더러 있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이분이 최동훈 교장선생님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부정기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셨기도 했지만은 특별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매스컴에 학교 소개가 돌아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나와준 유인물에 보면은 AFK의 지산야학교 소개된 건 없고 나머지 거는 다 거기에 기록을 해서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내 행사가 소풍, 수학여행, 지산제, 수양여행, 검정고시 대비 합숙 수업, 연구 수업, 환경심사, 영어 암송 경시대회, 미술실기대회, 웅변대회, 교내 100일장, 독후감 발표대회, 그다음에 지성전, 가사 실습, 지산의 날, 바자회 및 유리찻집 등등 기타 행사들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질문으로 아마 지산야학교의 설립 동기와 이런 것들은 유병원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72년도 공정야학교로 불렸을 때부터 지산야학 초기의 상황을 유병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지산야학교 처음부터 시작해서 78년간 제가 공직으로 가면서 근무했습니다. 이 지산야학교 설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던 그 시절 김웅대학교에서 의식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정이라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공정이라는 뜻이 제가 생각해 그 당시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너블롱정 발을 정정해서 다른 사회를 널리 펼쳐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사회 개몽 운동을 갖습니다. 1972년 사회 개몽 활동의 일환으로 도성새마을에 관해서 공정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효목동, 봉덕동, 중동, 파도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학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3년 3월 당국의 간섭으로 효성 새마을회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이전하여 6개월 정도 해서는 당시 스폰서인 일대 칠수 교장이 그 회장서 그 홍정 그러니까 그 홍정의 회장이죠. 그 서클 회장으로 이선전서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스폰서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 시위와 관련되어 학교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 또 배경 교장이 경영하였으나 홍정회가 당부의 감시를 받은 회원들이 흩어지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현 선생님은 이 공정야학교 할 때 개교 때부터 교사를 근무하고 저는 중동을 이사 와서 한 4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동에서 공정야학교 문을 닫게 되어 학생들 5, 6명 정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떠나고 그때 김대현 선생님과 제가 아주 한수 하면서 또 문을 닫게 된 어떤 그런 형편에 대했을 때 이 학생들이 배움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다시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스폰서를 찾던 중 김대현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다니던 동신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던 최동훈 선생님이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스폰서가 되어 학교 경영을 맡아주기를 부탁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3년 지산도로 이전하게 되고 지산야학교로 경영이 변경되고 지산야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생님께서는 지산야학교의 교사로 공부활동을 시작한
그런 동기나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성경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할 때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 없는 집에 막 장남으로서 고등학교 생활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있는 그 학구방집이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그름 할 때 누군가들이 몇 사람이 가방을 들고 어디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따라와 봤더니 허름한 집 안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런 사람들도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처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할 일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 진학을 대구 경북대학을 오면서 대구 지역에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곳이 있을 텐데 하고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제가 흥사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76년 4월에 처음으로 지산야학이라는 곳을 오게 됐습니다. 왔더니 교사가 다 찼다고 들어가서 얘기하라 이러고 처음부터는 수업 못했고요. 그게 5월 말쯤 되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마침 2학년, 3학년 물상 담당, 과학이죠. 물상 담당서 예비 빠졌다. 이걸 해줄 수 있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유병호 스님 분담하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과연 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제가 어렵게 커왔으니까 이들에게도 뭔가 줄 수 있을 것이 있지 않겠냐. 그걸 같이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이들에게 주고 또 이들이 가진 것은 내가 배우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산에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다음 조영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지산여학교를 알게 된 게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 제가 부산에서 재수를 했는데 제 친구가 먼저 대구에 진학을 해서 야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재수 때 부산에서 만났는데 학교 얘기도 하지만 야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가 좀 급해서 저는 미리 이제 예약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는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수를 해서 만약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꼭 선생님 야학교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 사범대학에 입학을 해서 바로 1학년부터 제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서 동아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학을 했기 때문에 동아리 할 기회가 없어서 꼬박 제가 대학교에서 교사로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해서 이제 일반 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야간학교에서 했던 그 선생님의 그 환경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야학교를 생각하면 어떤 교육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렁할 정도로 감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두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두에 김연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산야학교의 4회 졸업생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석연 선생님한테서 제가 물상을 배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 최동훈 교장 선생님께서 와서 좀 맡아주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하셨고
부담감은 있었지만 제가 와서 한문을 잠시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두리 선생님은 야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교사로 돌아와서 봉사를 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대열 선생 통해 알게 되고 야학 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 자신도 야학 학생들과 똑같은 가정 형편에 다를 바 없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여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진학 못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상당히 제 자신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교대에 들어갔는데 잘 알기 때문에 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교사를 봉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서 저 막내 동생도 이지산 야학교, 여동생 이지산 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시고 그 어려움을 또 더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하시는 마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하면서 여기 교훈이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이렇게 저희가 전시장에도 그 사진을 걸어뒀거든요. 1층 전시장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 교훈이 마음에 남는다는 분도 계셨고 저희가 7월 1일 날 지산여학교 교사 모임 샘들의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중에도 이 교훈에 꽂혀서 야학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교훈은 누가 어떻게 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교훈과 교훈 캐치프레이에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교훈과 교훈 캐치프레이는 최교장 선생님의 교육 체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는 교훈은 깃대는 지산여학교 학생들이 비록 가정 형편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고 남보다 못하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 굴하지 말고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하라는 나가라는 그런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교장 선생님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자신의 존경함과 교육 철학이 가장 잘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최동인 교장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을 또 담당해 주셔가지고 일상 학교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신 분이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모습이고 이때 시작하실 때가 3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남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사랑과 봉사로 실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요 글을 조영기 선생님이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 야학교를 개조하고 증축하면서 그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실까요? 처음부터 하셨던 유병호 선생님이 전체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시니까 목이 좀 잠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유병호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사라는 그 학교 건물이 닭장을 개조해서 흙벽돌을 찍어서 일일이 쌓아서 그렇게 만든 교실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동 짓고 두 번 짓고 그다음 세 번째 동까지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동씩 하지 않으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운데 약간의 운동장이 있고요. 아까 이 학교 배치가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 이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이 비만 오면은 아주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다니지게 못해갖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다닐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돌을 쭉 운동장 관통하는 돌다리를 놓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 역시도 이 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진흙 작업이나 이런 게 능란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벽 바로 가면은 흩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선생님 역시 시간이 많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말에 와서 이런 시간을 내어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지를 못하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유병호 선생님이 직접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있는데 이 아까 끄시면서 이 일반 학교에 가서 책상 걸상을 얻어가지고 협성중학교 이런 데서 그거를 그 봉덕동에서 그 여파를 끌고 지산동까지 와서 이게 실제 책걸상을 사진입니다. 준비. 실제 장면 사진. 이 장면이 네. 여기에 대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 기획이 생생합니다. 협성재단에 그 가서 저희들이 그 하는 취지를 말씀드릴 테니 그때 교감 선생 지시 버려 가지고 참 좀 그걸 한다 하면서 창고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피해 책걸상도 아니고 흑판하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을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 그때 우리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지산동으로 야학을 옮긴 초기에 보면은 야학개장을 우리가 구한 것도 처음에 최동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맡기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중도에서는 세가 비쌌어. 학교 세가 비싸서 또 그러면 변두리에 가서 우리가 더 싼 데가 하고 해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바로 20번 버스를 했습니다. 20번 버스를 타고 20번 버스 종점 두산동 내려가지고 두산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오면서 지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니까 지산동 마치 보니까 그 당시 지산동 만학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은 아직 교회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닭장이 보이더라고요. 건물이 이래 옛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하니까 마침 또 교회 장로님씩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일하는 아이고 이제 오래된 차를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있다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그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겨운 일을 겪으면서 이걸 교사를 짓고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76년 조지 형설 이 집에 보면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무료이고 매월 시험 문제 300원만 내면 된다고 학생 모집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광고를 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생님들이 또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야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선과 주변 이웃들이 인식과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어땠었는지요? 여학생 모집하러 다닌 이석영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학생 모집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되면은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가까운 지상국민학교부터 해갖고 주변에 봉족국민학교, 용계국민학교, 그다음에 뭐 수성국민학교, 동성국민학교 이런 데들을 방문해서 졸업 예정자 중에서 미진학 학생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는 우리 학교는 미진학자 없어요 하고 문전박대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어느 곳에는 가면은 또 정말 친절하게 주로 6학년 주임 선생님을 만나 뵙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럼 이 자료를 다 확보해 보면은 이걸 학교에 저희 지산여학에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서 지역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담하는 선생님들이 각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 방문을 해서 이 학생들을 좀 우리 학교에 지산여학이라는 곳을 소개하면서 지산여학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참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오죽하면은 중학교를 못 보냈겠냐. 오히려 저희들을 야단치시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 그렇게 못 보냈는데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학교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죠. 70년대 그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하고 아니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지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면은 얘는 2월 1일부터 누구 집 가정부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괜히 애한테 헛바람 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결코 곱지는 않았죠. 그런 반면에 또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 공장에 가서 그 공장주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공장주는 한 명이 저녁 야간 작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빠지면은 그만큼 손실이 오니까 공장주가 흠뜻 내주지를 안 하죠. 그 공장주와 만나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모으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닐 때 그 시기가 한겨울입니다. 졸업식을 하고 이럴 때니까요. 주로 1월, 2월 이때가 모집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 한겨울에 버스 타고 내려서 가봐고 방문하고 리허설 선생님들이 참 힘든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는데 그 명단을 또 학교에 가져오면은 그래서 또 과연 이 학생이 올 학생이냐 이 학생은 몇 번 더 방문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또 몇 번씩 설득해서 가야 될 학생들은 2번, 3번 이렇게 거듭거듭 가정 방문을 해서 부모를 설득시켜서 학교 나오게 하고 그렇게 모집을 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 학생 모집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본인들도 학생이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야학 교사로도 활동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역할이 많은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던 저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조영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생님이 참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너무 일찍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 삶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 사람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80년대로 되돌아가고 싶다. 제가 회갑을 넘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야간학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현직에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저력이 사실은 야간학교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어려움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힘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 힘을 조금씩 아직도 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웠던 시절에 교사 생활하는 것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이 야학교가 정규학교의 차이점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이 적어서 장단 가르치고 배우는데 장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리 선생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공부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하고 또
이두리 선생님이 79년도에 사회 졸업생으로 답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와 또 진학하여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셨을 때의 심정을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경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모집에 하러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같은 케이스는 모집을 당하지 않고 저 스스로가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제가 정규 학교를 다니다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나락을 아주 좋은 곳에 제가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지선 학교를 이제 찾아가게 됐던 거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건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그 건물의 담벼락이 돌담이 브로커로 쌓은 담이 있는데 옆에는 논두렁이었습니다. 근데 접시꽃이 이때쯤 되면 접시꽃이 굵게 펴 있는데 해질녘에 보면 그 붉은 접시꽃을 보면 제가 그 마음에 갈피를 못 잡을 정도의 어떤 제가 몰락한 집안의 현실과 저의 현실과 그 붉게 타는 노을은 제 열정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않아서 참으로 어려웠던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학생으로서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형설이라는 무대반이 하면서 형설의 집을 또 우리 그 송형주 주님과 같이 무대반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심을 거기서 얻게 됐고 제가 시노로 등단하는 그 계기가 여기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참 순박하고 친구들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는데 거진 동고동락이라는 그 단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진학을 하고 몇 년 뒤에 제가 교사로 다시 콜을 받고 이렇게 왔을 때 지금과 똑같은 제가 강단에 서 있을 때 또 밑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저희 심정은 불과 몇 년 전에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 체벌을 해야 되는데 왜 해오지 않았는가를 읽을 수 있을 때는 제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이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주고 싶어 이런 부담감과 저의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크게 저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저는 그 잠시 있던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삶의 어떤 도전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동굴을 가는 게 아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이거를 심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한테 참으로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울먹울먹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요. 이두리 선생님은 열심히 사회활동하시고 시인도 등단하시고 또 서양 항어로서도 활동하시면서 그 사이에 특허를 3개나 가지고 계시고요. 또 회사의 대표로도 계시지만은 2003년도에 국제 여성 발명 대회에서 금상도 수상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이 야학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꽤 생겼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찰들이 찾아와서 교사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야학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학생들이 치고 합격을 해야 또 진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방학 때가 되면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따로 또 합숙 훈련을 보통 4월에
검정고시가 있고 8월에 검정고시가 있었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학생들이 8월 고사가 치르기 전에 학생들을 합숙 공부도 시켜서 합격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그 애를 쓰셨던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이 중학교 과정과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렇게 합숙 공부 가르쳤던 경험에서 나왔던 일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이두리 선생님은 그때 합숙 공부도 하셨죠? 아, 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를 한다시고 사실 그때 반찬이라고는 뭐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들, 여사님입니다. 네. 아래 저기 학생들이 모여서 그 친구들하고 한 학년 밑에 친구와 저 동급인 친구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한다시고 하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대학생이면 방학도 했을 테고 하실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하고 보내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유병호 선생님? 제가 네, 이수경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그 합숙을 하게 된 것이 이제 7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8월 말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데 이 집에 가면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가면은 왜 공부하느냐고 말릴 정도의 집안이냐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검정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에 안 보내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은 이 서로가 또 경쟁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계기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뭐 합숙이라고 해서 어디 뭐 이 잠자리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교실에서 수업 마치고 나면은 책상을 쫙 붙여가지고 책상 위에서 이제 이 이불을 깔고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상 위에서 자고 여학생들은 뭐 3학년 교실, 남학생들은 1학년 교실 이런 식으로 자고 그러면 이 여름 한여름에 이 모기와 날파리들이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힘들고요. 또 한여름에 서로 그래 있으면 좀 씻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씻을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좀 나가면은 길가에 그 도랑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랑이. 에피소드지만 밤중에 그 도랑에 가가지고 교대로 남학생, 여학생들 교대로 좀 씻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합숙을 하면 먹어야 됩니다. 이 식사 담당이 이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집에서 밑반찬들 좀 봐주시고 또 학생들도 집에 있는 것들 좀 봐주고 이 쌀은 저희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냈는 거 돈 가지고 쌀도 사고 그 다음에 여선생님들은 식사조를 만들어가지고 식사 당번을 하게 하고요. 제가 거기 좀 있으면서 이제 부식 같은 걸 조달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봉덕시장을 그 시절에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봉덕시장 어느 구석에 뭐가 있다는 것도 하나에 알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바구니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이라 그걸 보자기에 싸서 20분 버스 30분이나 기다려서 겨우 많은 버스 타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 에피소드는 좀 저 잘 먹이겠다고 그날 하루는 그 옆집에서 누군가가 닭을 한 마리 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닭게장을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학생들만 한 20명 가까이 됐으니까 닭 한 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을 삶아서 살을 다 발라가지고 야채 잔뜩 넣고 끓여가지고 같이 나중에 끓여서 나중에 보니까 27명이 먹었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또 잘 따라와 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그리고 또 해마다 졸업생들, 퇴임하신 교사들, 또 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수양회라는 것을 2박 3일 동안 방학 때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 행사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나 또 그날에 있었던 그 행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탁드릴까요? 어떤 선생님이 조영규 선생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수양회 유병호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수양 역할은 교회에서 보통 수양 역할을 네.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수양의 그 목적을 보면은 몸과 마음을 닦아서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기 위한 수련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지산학교에서의 수양은 교사와 학생들 또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어떤 집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심도 기르고 지산학교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많이 그러겠고 그렇습니다. 수양회. 그 수양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저도 처음에 수양회 어떤 것들이 잘 몰랐으나 가슴 막상 같이 참여해보면 아주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예배, 성경, 교회 중심으로 하지만 상당히 학생들한테 마음 수련에 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석현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은 학교에 특별활동반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과학반도 있었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영화 암송반이나 경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1인 1기반을 신설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학교를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은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 기능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실시를 하셨고 특히 이석영 선생님께서는 경대 학교를 다니면서 실험기구를 가져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이 교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됐던 목적이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어쩌면은 마지막 학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마지막 학교가 될 수도 모르니까 많은 경험,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이들에게 해주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가능한 저희들이 다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전부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선생님들이 좀 힘이 들어서 많은 그 처음에 시도는 많이 했지만 중간에 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학교 실험실에 가져왔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때 학교 경영이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분필도 부족하다 이 정도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교무과장 할 때였는데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그때 대학교 수업 선생님들 교수님이 다 칠판에 분필을 할 때였으니까 남은 분필을 마치고 다 올 때 걷어서 갖고 오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분필뿐만 아니고 분필 지우개까지도 같이 가지고 오신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예, 저는 특히 이제 화학을 전공해서 화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물성을 가르치면서 조그마한 실험이라도 애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비커, 스포이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서 이렇게 알칼리에 들어가면 빨개지고 산성에 들어가면 파래지고 이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실험하다가 실험 조교들한테 부탁해갖고 좀 속된 말로 좀 빼왔죠. 살살 빼다가 뭐 스탠드 뭐 이런 것도 해서 하다가 실험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험을 기초적이지만 몇 가지씩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했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을 저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산제 학교 교내
개교 기념일이 1월 14일이지만 학생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5월에 기산제를 열었고 또 타 학교하고 타 야학교하고 교류전을 열었던 친선 체육대회도 있었고 또 교사, 학생, 대인교사 전부 모여서 행사를 한 기산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다 치르시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학교 생활 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소풍과 수학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또 소풍이나 수학 여행 때 즐거웠던 일이나 어려웠던 일들을 우선 학생 입장인 이두익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소풍을 한 번 갔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 쪽을 갔던 것 같은데요. 역시 소풍은 김밥이고 또 보물찾기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가서 막 노래를 저는 좀 보기하고 다르게 춤을 출 줄 모르는데 너는 춤을 잘 출 거라고 춤추라고 막 밀어내는데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투덜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노래자랑에서가 노래를 해가지고 아마 저들 반이 2등인가 이렇게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또 교사들 입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려웠던 일이나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일을 말씀해 주실까요? 조용히 선생님 부탁드릴까요? 지금 그 18번 쪽에 제가 보면서 소풍뿐만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정신없이 그냥 야간학교 선생님이 했던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행사를 했네요. 요즘 말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행사를 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저는 경험 못한 거를.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70년대 때 이미 바탕을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나 깔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호황기 때 사실은 80년대를 저희들은 쉽게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행사는 같이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 다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서 저희들이 하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재정적인 면을 충당을 매달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충당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선생님들도 조금씩 십시일반 회비를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저희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오히려 용돈을 아껴서 조금씩 학교에 보탬을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조금 드네요. 네. 보면 이 네, 선생님 말씀. 초창기에는 실제로는 이런 활동, 교육 외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이제 기반 기억하고 그래서 주로 이런 활동을 기획하면서 이세경 선생님 교감하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가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던지고 특히 제가 있을 때 앞에 있을 때는 지역 체육대학까지 현재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 그 당시에도 이 고등공인 학교나 야간 학교 동구에 보건고등공인 학교하고 불로동이 있었고 저희 있었고 또 저쪽에서 한 대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같이 이제 서로 교류 활동을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 할 때는 보면은 우리 특히 응원하는 거, 이세에서 응원도 네. 예적으로 학교로 나왔어요. 응원을 아직도 잘 알고 네. 그래 응원해가지고 응원을 아이들한테 같이 가지고 그 체육대 가지고 우리 응원상을 타고 네. 이런 기억도 네, 또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이석영 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수학여행을 미리 답사도 다니시고 하셨잖아요. 그 답사 다녀온 기억이나 수학여행을 추진하면서 또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못 가는 학생들한테 하셨던 그런 일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수학여행을 추진하려면은 이제 일정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일정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행선지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행선지를 따라서 한 2, 3주 전에 미리 선생님들 몇 분이 현지 답사를 쭉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차 시간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서 부산 가는데 부산까지 기차로 어떻게 가고
부산에서 충무까지 배는 어떻게 타고 가고, 부산에 충무에서는 어떻게 돌다가 다시 마산은 어떻게 오고 마산에서 대구까지 어떻게 올 거냐 이 일정을 직접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몇 분이 가시는데 보통 교감, 교무, 그 다음에 여선생님이 한번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경비가 얼마 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돌아와서 그걸 보고 이제 학생들한테 경비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고 선생님들은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이 그런 일반 학교야 뭐 이 여행사에서 와서 다 해주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미리 선생님들이 다 현지 답사를 다 해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아주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경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학생들을 만나서 독려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 일화로는 그때 그 학생 회장을 하는 친구가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밤중에 몰래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내가 회비를 내줄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니를 가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안 한대.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나한테 빌려주는 거다. 반드시 갚아라. 갚는데 나한테 갚을 게 아니고 너가 내 나이 됐을 때 너가 사회 나서는 활동을 하면은 그 시절에도 너와 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위해서 써라. 그걸 나하고 약속하고 내가 이걸 내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설득해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기 계셨던 대부분의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노력하에 가난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 일정이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이 마지막 기차를 부산에 와서 타냐 못 타냐 해서 가슴 졸이면서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또 1박 2일이 힘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미팔군에 이렇게 입조를 얻으셔가지고 버스를 한대 내가지고 그 버스로서 하루요 당일치기로 경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60명 정도 버스를 다 타야 되니까 완전 콩나물 시리였죠. 그렇게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버스 탔다가 큰일 날 텐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금이 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오시면서 훌륭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음 게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시면서 학교 재정이 너무나 어려웠을 테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바자회며 일일 찻집을 여셨잖아요. 이렇게 초대장을 손수 다 만드셔가지고 시내에 다방을 얻어가지고 일일 찻집도 여셨거든요. 그 일일 찻집 여시면서 난방비와 장학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랬던 일화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86년도 초대장이거든요. 혹시 정윤 선생님 아시나요? 86년도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긴 한데 그 전에 예, 그 전에 했던 얘기 하셔도 됩니다. 주로 이제 저런 티켓을 만들어서 대학의 동기들, 학과의 친구들 이제 하고 특히 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후원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야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시고 야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들의 활동 사항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느 선생님께서 하실까요? 유병호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그 졸업하고 유정용 강판 간 제가 포항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실제로 그 공대 나와가지고 강원사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 이름에
유정용 강파라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금성이 공인회계사 하는 지점도 있고 김영수 선생도 있고 김영태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도 오래되고 네. 기억도 잘 안 나요. 유일에 아까 했던 게 간략하게 적혀있는 걸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초를 지나고 넘어가면은 부산여학교가 학생 주도부를 두고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중간에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대학에 올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의 실업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야학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80년 중반 들어서면은 노태우 정부 때 여기 지산 보물에 주택 200만 원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산 보물동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학은 쇠퇴되고 87년 1월에 12회 졸업장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산야학교 퇴임교사 모임인 샘들회에 대해서 말씀 여쭈도록 하겠는데요. 이 샘들회 교사 모임은 첫째 이제 교사들의 친목과 지산야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모인 게 첫 번째고 그래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게 큰 일이었었거든요. 그동안 첫 사업으로 해오던 일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샘들의 첫 회장은 이석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석영 선생님께서 교기 제작해서 만든 작업과 고려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샘들에는 제가 1980년 2월에 퇴직하면서 저와 같이 퇴직했던 선생님들 몇 명씩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퇴직하고 그냥 물러나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샘들에 만들기 전에 이 퇴임교사들 모임이 한 몇 번 있었는데 지속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이걸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아까 취지나 목적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1호 사업이 이제 교기를 만든다. 그때까지 학교에 교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퇴임해서 샘들에가 모여가지고 1호에 저기 보여드리는 교기를 만들어서 학교에 이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달 거의 이 회비를 내면서 꾸준히 모임을 계속해 오다가 저희들도 이 조그만 잡지 같은 걸 만들어보자 이래갖고 샘들 회고라는 것도 만들게 됐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 못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한 87년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해왔던 교장 선생님이 서울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가시면서 그 또한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교장님이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이 원활하게 못된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학교가 비록 없어져서 저희들이 후원해줄 진학생들이 없었지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국어린이재단, 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데 거기 학생들을 도와주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샘들에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좀 안 되고 이런 계기에 이 용학도서관에서 관장님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덕분에 지난 7월 1일 날 이 코로나를 뚫고 우리도 모이자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오랜만에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장님과 김재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7월 1일 간담회했던 내용들도
매스컴에 나가 있으니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샘들회라는 모임 이름도 이 샘들다는 말이 순우리말로 사리를 판단하는 슬기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잘 짓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한국 어린이재단 어린이들 돕고 계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였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얘기는 끝으로 가는데요. 20대 꿈만 꿔 풋풋했던 그 시절에 학생으로 또는 교사로 지산 야학에 있으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한 가지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이두리 선생님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산 학교를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10년 전쯤 네 그렇게 이제 교사와 졸업생들 간의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나갔는데 한 30대 후반쯤 되는 이 키큰 그 남자분 한 분이 제게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신지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저 모르겠습니다. 저 유성호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 그만두실 때 저한테 명심보감책 한 거 주셨잖아요.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렇게 보람이라 그럴까요? 부끄러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제가 그 학생을 그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 명심보감이 저한테도 사실은 그 명심보감책이 저를 지탱하는데 일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훌륭하게 되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 데서 저도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웃기보다는 제 자신한테는 조금의 너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지만 훌륭한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에 대한 그런 기억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영필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렇게 지산야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시 교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겪고 왔던 곳을 안고 다시 와서 교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고맙고요. 또 요즘에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계셔서 못 오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야학교에 가족으로서 한꺼번에 와서 해주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윤영금, 윤종기, 남여분, 김윤희, 김은숙 자매, 또 지금 계신 조영계 선생님, 조영환 선생님 형제분이 와셔서 4년 내내 교사를 활동하셨고요. 또 김영태, 김영수 이 교사는 여기 대학 졸업 동문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오셔가지고 교사를 활동하셨고 또 아래 최순영, 정은경 선생님은 조영계 선생님하고 조용한 선생님 두 분과 결혼하셔서 동서반이시고 동서반이 되기 전에 지산야학교의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가족 같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리고요. 조영계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야간학교를 알고 나서 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야학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집은 포항에서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학생 때 자취 하숙 이렇게 할 텐데 하나 빠진 부분이 저희 야학교 안에 조그마한 사택이 있었습니다. 교무실 앞에 조그마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생하고 저 기억이 한 1, 2년을 생활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죠.
문도 이렇게 옛날식으로 고리 열고 하는 그런 문이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름도 힘들었지만 겨울에 너무도 추워서 지금도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겨울에 연탄불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한번 자보는 것. 왜냐하면 한참 자다 보니까 저희들 이불 안에 쥐하고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가져온 쌀 이런 걸로 이제 밥을 아침에 열심히 먹고 가려고 밥을 하다가 학교 시간이 늦어서 그냥 그 전기밥솥에 꼽아놓고 그냥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보다 빨리 온 선생님들이 그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힘든 과정이 살아가는데 큰 저한테는 보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도 저희들이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 야을 얘기하면은 20번 본물행 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버스가 20번 버스가 두산동이라고 수성로 뺑 돌아오면 거기서 종점이었습니다. 근데 법무로는 버스는 20번 앞에 딸랑딸랑하는 게 빨간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법물카. 그 버스를 타야만 이 지산야학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데 결행이 잦아요. 그럼 버스 기다리다가 수업을 놓칠까봐 그냥 두산동 오는 버스 타고 와서 두산동에서부터 부랴하게 걸어서 학교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뭐 열심히 걸어서 오다 보면은 쌩 하고 지나갈 때 정말 버스가 야속하죠. 그래 기다릴 땐 안 오더니 이렇게 하고 또 마치는 시간이 되면은요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하던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제발 버스 놓치기 전에 수업 좀 빨리 마쳐주라. 그럼 또 교무실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마지막 버스가 과연 건물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버스가 결행될 때도 많아요. 그럼 오늘 버스 안 올라갔다 이러면 마치고 일제히 전부 다 같이 걸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버스를 10시 가까이 돼서 타면은 이건 완전 저희들 스쿨버스죠. 저희들만 타고 그러니까 또 교장 선생님께서도 또 이 교사들 자비는 그때 독점에서 혼자서 내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고맙게 있는데 그 안에서 마지막 우리 스쿨버스라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봉덕동 오면은 또 좀 무서운 학생들이 탑니다. 그게 옛날에 협성 뭐에 주간 야간 마치고 타면은 너무 무섭게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번 버스 법물행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저희들만의 추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생 소나기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과학하는데 갈 수 없는 있잖아요. 그때 함천동, 지금의 황금동입니다. 수성들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가서 개들 데려주고 우리가 오는데 그 깜깜한 비를 맞으면서 그런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상. 네. 이렇게 20번 버스에 대한 에피소드는 여러 형설 책에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저도 얘기를 거기 읽고 많이 감동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사진은 이 최동훈 부장선생님이 76년도에 영등골에 소풍 갔을 때 사진이고 옆에 사진을 보면은 최동훈 선생님 첫 따님 저기 앉아있는 작은 아이가 그 첫 따님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여기 약 전시를 하는 걸 알고 다녀갔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서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랬던 사진이고 교장선생님 왼쪽으로 계신 분이 박명숙 시인이신데 초기에 약 교사를 하셨던 분이고 저와 통화가 돼서 이 자료를 얻게 된 계기가 되신 분입니다. 뒤에 사진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이분들이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이석영 선생님 연락을 듣고 또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저희한테 연락하고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시고 이렇게 몰래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연락 들으시고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다 크셔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최동훈 교장 선생님 안 계신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분이 계셨더라면은 그분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7월 1일 날 샘들의 회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때 한 23분이 오셨거든요. 이 전시장을 둘러보시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던 7월 1일의 사진입니다. 여러 장이 있지만 여기 간단하게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오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간단하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최동훈 선생님이 사진이고 저기 집무실의 모습이고요. 기산야학교 교포하고 교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기산야학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형설에 보면은 김남수 주교님께서 특별 기고문을 보내주셔가지고 교사의 기도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교사의 기도. 주교 김남수.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에게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이것으로 강사님 선생님들 모시고 귀한 얘기 듣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